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과 담당, 영문고 담당 김아란입니다. 네, 영문고 중간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것은 첫 번째로 영문고 수학 출제 경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또 주요 문항들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대비할 건지 또 지금 영문고 학생들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 경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강력한 경험이라고 꼽자면 개성고 교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동성고랑 개성고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출제를 하시는지 또 어떻게 변형 문항을 내주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라고 좀 어필을 하고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번에 바뀌게 되는 2022학년도 교육과정 분석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수상하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 공통수학 1, 2로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공통수학 1 중간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학년 때 대수와 미적분 확통을 배우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옛날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진로 선택 과목만 있었는데 여기서 또 추가된 게 융합 선택 과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하는 그대로 이전과 동일하지만 미적분 2 과목이 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수능 자체를 이제 대수, 미적분, 확통 요거 세 과목만 보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자기가 희망하는 진로가 이과 성향이 좀 들어있는 성향이 띄는 학과다라고 하면 기하나 미적분을 선택해서 이수를 해야지만이 이제 대학교에서 가산점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지만은 기하나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문과 경영 계열에서도 무조건 이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해서 앞으로 2학년, 3학년 때 자기가 어떤 과목을 좀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진로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가장 강력하게 변화된 부분이 아마 내신 5등급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전에 보시면 1등급이 이제 4%였는데 이제는 10%로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급에 대해서 같은 1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변별력이 조금 없어졌어요. 상위 4% 이내에 있는 친구들이면 진짜 공부를 진짜 잘하는구나. 혹은 이제 성적대가 굉장히 높다. 혹은 상위권 대학을 좀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었는데 지금 굉장히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 1등급을 변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마 2028 수능에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치러야 할 수능에서 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1등급이라는 1 숫자만으로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대학교 측에서 조금 학생부를 조금 더 강화한다든지 학생들이 뭐 자기 진로에 맞춰서 어떤 활동을 특별하게 했는지, 제가 어쨌든 담임 교사를 해왔기 때문에 1학년 아이들 보면 뭐 생기부에 적히는 건데도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잘 이렇게 지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 활동을 해야 해서 자기 진로와 관련된 거, 혹은 생명과학이면 생명과학에 관련된 어떤 진로 특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적히는지 모르고 그냥 관과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챙기면서 생기부를 좀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지 이제 좀 대학교를 진학할 때, 특히 수시로 진학할 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진로에 대해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학생들을 담임 지도를 해보고 세특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인지시키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어쨌든 1등급과 2등급 급 구간이 크기 때문에 같은 1등급이라도 학교에서는 변별을 두기 위해서 뭐 표준 편차를 본다든지 그렇게 학생부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은 아이들한테 수학 과목이 필요한 것들, 수학적 태도나 뭐 흥미 이런 것들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 맞춰서 꼭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직은 진로가 정해진 학생들이 고1 때는 대부분인데 조금씩 이제 2학년 진학하면서는 정해야지만이 자기가 이제 행기부를 좀 바꿀 수 있고 또 수학 성적에 맞춰서도 공부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과목 개편안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전 수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확통, 미적분, 기하 중에서 선택 하나 해라.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률과 통계를 보게 되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뭐 기하나 미적분을 선택해서 보게 되는데 보통 미적분을 선택하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대수랑 미적분 확통으로 다 공통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이제 시험 선상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자신이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이제 공부의 방향성을 가져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기하나 미적분 이런 것들이 이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거 얘기했었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기하 중에서 공간 벡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 교과에서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이과가 진로인 학생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치러진 중간고사 출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영문고는 YBM 썼고요. 작년까지는 신사고사 썼는데 이제 바뀌면서 선생님들께서 바꾸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우리 그 1학년 공통수학 5원 부분에서 반절인 이차함수까지 범위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보면서 문항들을 보면서 나눠 본 건데요. 아무래도 보시면 하, 중하, 특히 첫 장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단순 문제라고 할 만큼 빠르게 풀어냈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중하나 중수준에 분포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시중 유형서나 이런 것들이 잘 풀렸다라고 하면 사실 무난하게 중정도 문제까지 다 맞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첫 시험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전반적으로 못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저는 체감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했고요. 사실 원래 난이도로 봤을 땐 저는 한 중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류문항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학생들이 점수를 비율로 산출받는다고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급 구간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점수 구간이 좀 커서 1등급, 2등급으로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애들 중에서 두 문제 정도 틀린 아이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 1등급과 2등급 나오는 건 좀 이번 기말고사 치르면서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요. 이건 이제 시중 유형서인데 제가 지금 시중 문제랑 자체 교재 같이 하고 있는데, 보통 시중 유형서는 이런 문항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친구들이 틀려온 게 17번 많이 틀려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분들께서 이제 17번 이런 것들이 풀었다면 아직 그 응용력과 또 시험 문제에 대한 그런 센스 있는 좀 사고의 전환, 이런 것들이 살짝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이런 유형을 봐서 자신감을 가졌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보시다시피 문항이 복잡했어요. 계산이 복잡했고 학생들이 이 문항들은 상위권 친구들도 많이 틀려왔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영문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촬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약간 계산적으로도 한두 문항씩 조금 더 복잡하게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복잡한 문항에 딱 닥쳤을 때 딱 풀어내는, 당황하지 않고 풀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돼서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이 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우선 처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고등 첫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교과서는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아무래도 이제 계산 부분들에서도 뭔가 변별력을 주려고 하셨고, 또 보편적인 해결법을 떠올렸더라도 문제가 많이 안 풀렸을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관식 문제도 그렇고 어렵게 내진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래도 제 생각에는 90점대 학생들이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지금 풀리고 있는 게 학평 문제를 진짜 많이 풀리고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보다는 조금 내신 스타일로 선생님들께서 임의로 변형을 많이 좀 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보통 문항을 무조건 학평 문제를 변형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학평 문제가 이전 교육과정의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임의적으로 조금 더 센스 있게 창의적으로 조금 내려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공부시키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기말고사랑 중간고사 대비서를 사용하고요. 요건 이제 개념 교재이고 요것들은 이미 썼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자체 교재를 해서 아이들한테 수준별로 풀린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자 넣은 거고, 우선 제가 클리닉을 좀 열심히 좀 한다. 그래서 강사랑 조교랑 같이 들어가서 동시에 놓고 질문을 항상 받거든요. 그리고 좀 부족한 개념이 있으면 학생들한테 얘기해서 같이 문제를 푼다든지, 혹은 진짜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 빠졌을 때에는 제가 줌이라도 켜가지고 퇴근하고서라도 아이들이랑 앉혀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클리닉 같은 경우 진짜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토요일도 클리닉 진행하고 있고요. 일요일도 클리닉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꼼꼼하게 아이들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제가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학원에 왔는데,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은 한 9시 반쯤 등원을 해가지고 5시까지 있는 학생들도 있고,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한 3시쯤에 하원을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과제나 테스트 보고 이제 조를 통해서 업로드 시킨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께서도 요거 보면서 몇 개 맞았는지 오늘 테스트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은 지금 이제 조교랑 저랑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느 부분 몇 페이지 뭐가 안 됐고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항상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학생들이랑 라포 영상 같이 하면서 또 같은 학교이다 보니까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얼마나 공부하는지 그거 체크해주면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하고 있던 건데 뭐 공부 시간 하루에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4시간만 한다던가 4시간은 무조건 채우기, 수능 공부 시간 채우기 이런 것들 해서 같이 시상하면서 하니까 또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문상하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신 대비 교재도 이렇게 나눠주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것들은 이제 저만의 어쨌든 비법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한 번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능을 가미한 수능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교재를 쓰고 있고 목토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풀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목요일반에는 목요일반과 화요일반 교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반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위주의 교재를 쓰고 있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 유형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쌍둥이 문제랑 워크북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토요일까지 이렇게 시켰는데 못했다라고 하면 일요일날 불러서 클리닉도 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용문고 시험을 이번에 치르면서 아마 기말 때는 지금보다 한층 더 원래 단원이 어렵고요. 조금 더 어렵게 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서 좀 풀이 계획을 공부 방향과 계획을 좀 철저하게 수립해서 지금부터 공부해야지만이 조금 중간고사 때 조금 못 봤던 부분들을 좀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